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페이지 119쪽이죠. 03장 분석 작업의 문제가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분석 작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분석 작업이라고 써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부분합 나왔죠. 그렇죠? 부분합. 근데 정렬이 꼈어요. 왜 그러냐면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렬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정렬과 부분합은 정렬하고 부분합하고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부분합 그러면 정렬이고 정렬하면 그냥 정렬이에요.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정렬이거든요. 부분합은 그룹별 계산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말이 나와요. 피벗. 모니터가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죠. 모니터가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피벗 모니터라 그래요. 모니터를 세로로 돌려놓고 작업하면 좋아요. 세로 화면 쓰면. 그럼 컨트롤 알트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세로 화면으로 돌아가요. 컨트롤 알트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반대로 돌아가는데, 요 피벗은 잘 안 써요. 컨트롤 알트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글자가 거꾸로 매달릴 겁니다. 컨트롤 알트 올라가는 거 누르면 정확히 대체대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피벗, 이 모니터를 밑에 스탠드가 있잖아요. 스탠드를 거꾸로 천장에다 붙여버리면 컨트롤 알트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빔 프로젝트 천장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 영상을 180도 돌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스탠드에다 놓으면 영상이 또 거꾸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입력 소스에 대해서 영상 회전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는 거죠. 근데 모니터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쓰지는 않겠지만은 상황에 따라 매달아 놓고 쓸 수도 있겠지. 그리고 90도로 돌려가지고 세로 모니터로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길쭉하게 작업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렇죠? 이걸 피벗이라 그래요. 피벗. 여기서 말하는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를 뭐 가로 세로 회전시켜서 쓰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 저 밑에 보면 데이터 통합이라고 있잖아요. 데이터 통합. 그리고 위에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데이터 표도 있잖아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부분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표도 있고 시나리오도 있고 데이터 통합도 있고 목표값 찾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 삐져나온 거 부분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이 셋 중에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점입니다. 분석 작업 답은 20점이에요. 배점이. 그래서 부분합 10점 또는 피벗 테이블이 10점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어떨 때는 부분합하고 피벗 테이블이 해서 10점, 10점, 20점이 나오기도 하고, 피벗 테이블 나오고 목표값 찾기, 데이터 통합해서 두 문제가 더 나와서 5점, 5점 주기도 하고, 얘네들은 10점짜리고요. 얘네들은 10점짜리고, 옆에 있는 애들은 5점짜리로 보통 그렇게 문제를 내요. 왜냐면 5점짜리는 두 개를 내거든. 또 쉬우니까. 아닌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 표나 데이터 통합, 목표값 찾기는요 1분도 안 돼서 답이 나와요. 그냥 틱틱틱틱틱틱 하면 딱 답이 돼요. 근데 시나리오나 피벗 테이블이나 이 부분합은 오래 걸려요. 작업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한번 해봐야지 뭐. 이걸 한번 보자고. 지금 한의원이 있는데 빅데이터 처리는 아니더라도 오늘 여기 한의원에 이용하신 분들을 정리해놨다. 여기 한의사 선생님이 10시 진료에 내과 남자 2분이 오셨고요. 침구과에 5분이 오셨어요. 여성분.
10시 때에는. 연령대는 이렇게 되는데. 자, 내과에는, 11시 때에는 내과에 침구과에 오셨어요. 근데 금호 아파트에 사시는 3분 오셨고, 현대 아파트에 사시는 7분 오셨고, 라인 아파트에 사시는 1분이 오셨어요. 내과에는. 침구과는 금호 아파트에 사시는 4분이 오셨어요. 오후 1시에는 부인과에 금호 아파트 사시는 8분이 오셨어. 또 오후 2시에는 부인과 침구과로 오셨는데 현대 아파트에 사시는 이렇게 오셨어. 여기는 50대가 10분, 60대가 5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야, 전체가 몇 명이니? 그럼 인원의 합계잖아. 인원의 합계잖아요. 이게 뭐 어려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오지. 야, 남자는 몇 명 왔냐? 여자는 몇 명 왔냐? 그럼 남자끼리 합계를 구하고 여자끼리 합계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함수 중에 뭐가 있어요? 조건부 합계라는 게 있잖아. 여기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마우스를 클릭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주 지역별로 하면 어떻게 될까? 라인 아파트, 금호 아파트, 현대 아파트는 각각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료 시간대가 나왔으니까 신경 안 쓰는데 내과에 오신 분은 몇 분이고 침구과에 오신 분은 몇 분이고 부인과에 오신 분은 몇 분이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할 수도 있거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아온 게 예를 들어 1년치가 모여지면 빅데이터가 될 수 있죠. 어마어마한 양이 되니까는. 그러면 딱 봤을 때 느끼지? 한의사 선생님이 느껴. 아, 침구과에 많이 오시네 이번에. 봄나들이 갔다 오셔서 삐끗하셨나? 침구과를 많이 오셔. 또 가을철에 단풍구경 갔다 오시면서 삐끗하셨는지 또 침구가 많이 오실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한의원에서는 준비를 해야죠. 봄, 가을에 단풍구경 가고 그 다음에 벚꽃구경 갔다 오셔서 다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있으니까는 침을 놓는 선생님을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하래요. 부분합은 여기 있어요. 데이터에 가시면 끄트머리에 부분합이 있어요. 홈 삽입해서 데이터 메뉴 탭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는데 그냥 부분합을 먼저 누르면 큰일 나.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정렬이란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봐야 돼. 첫 번째 진료 과목별 진료 과목별 인원수 연령대 인원과 연령대에 평균을 계산해보지. 어떤 걸 기준으로? 진료 과목별. 진료 과목별이라는 건 뭐예요? 내과에 오신 분들은 내과끼리 모아놓고 침구과에 오신 분들은 침구과에 모아놓고 부인과에 오신 분들은 부인과로 모아놔야 내과끼리 모이고 부인과끼리 모일 거 아닙니까? 모아놔야 되거든. 그래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한 후에 거주지역별 거주지역이니까 라인 아파트, 금호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거주지역별 인원의 최소값도 계산하래. 자, 근데 여기 써있네. 정렬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래. 자, 보세요.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요. 정렬 클릭하세요. 정렬 기준이 첫째 기준은 진료 과목의 오름차순, 둘째 기준은 거주지역의 내림차순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건 이거 갖고 안 돼.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이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렬 대화 상대를 눌러야 돼요. 자, 여기다 정렬 대화상 눌렀더니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나와요? 이 책에서는 진료 과목별이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게 진료 시간대로 나올 수도 있는데 뭐로?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 하래. 맞죠? 그렇죠? 다시 정렬이라고 하는 기억에서 히읗
히읗에서 기억이라는 걸 누르면 바로바로 정렬이 되는데 이거는 기준이 하나일 때 누르는 거고요. 기준이 복잡하게 돼 있을 때는 정렬이라는 대화 상자가 있어. 얘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뜨는데 이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 맞네요. 다시 기준을 하나 추가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거주 지역별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 내과는 내과끼리 모이고 부인과는 부인과끼리 친구는 친구끼리 모일 거라. 근데 같은 내과에서는 거주지역이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금호 라인 현대가 아니라 현대 라인 금호 거꾸로 나오는 거지. 그럼 부인과도 어떻게 된다? 현대 라인 금호. 여기 라인 아파트가 없네. 친구과도 현대 라인 금호. 이렇게 나왔잖아요. 문제가 거주지역별 진료 과목이 아니라 진료 과목별 거주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진료 과목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나오고 같은 진료 과목이라면 거주지역을 역순으로 출력해라. 문제집 설명을 해놓으니까 꼭 그대로 따라서 하셔야 돼. 안 그러면 꽝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끄트머리에 부분합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세요. 이걸 갖고 계산해야 돼. 정렬했으니까 이제는 부분합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지. 문제집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그랬잖아. 근데 처음부터 부분합 들어가면 안 되고 정렬을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렬을 하고 온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분합을 실행해야지. 부분합 실행할 때 뭐라고 써있어요? 문제지에서 진료 과목별 그랬잖아. 여기 그룹화 항목이 진료 시간이 아니라 진료 과목별 그랬잖아. 진료 과목별 뭐 인원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연령대가 있네. 그렇죠. 이거 합계 구하래? 아니 평균 구하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있는 진료 시간대별로 그룹이 돼 있다고 떠요. 근데 이거를 뭐로? 진료 과목별로 바꿔주고 연령대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원도 하래. 인원이라는 항목도 하래. 그 인원과 연령대에 대해서 합계가 아니라 뭐로? 평균이라고 그랬죠? 평균. 그 평균으로 바꿔주자고. 그 확인 누르면 뭔가 만들어냈어요. 뭔가 만들어졌다고. 내과는 내과끼리 모이고 부인과는 부인과끼리 모였고 친구는 친구끼리 모였기 때문에 각각의 인원에 대한 평균과 연령대에 대한 평균이 짝짝짝 나왔어요. 확인하셨어요? 네.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부분합에 가서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평균을 계산한 후 그랬잖아.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을 하고 나면 다시 들어가서 뭐 하래요? 거주지역별 이번에 진료 과목이 아니잖아. 거주지역별 뭐에 대해서 연령대는 빼고 인원이라는 항목 하나에 대해서 평균이 아니라 뭐로? 최소값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그랬거든.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거주 지역별 인원이라는 항목에 대한 최소값을 계산하래요. 근데 잠깐만 이때 얘를 확인 눌러버리면 아까 평균이 사라져요. 그럼 큰일 나는 거야. 다시 부분합에 가서 아까처럼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하고 얘를 평균을 바꿔야 돼요. 그럼 아까 답이 이렇게 나왔던 애지.
이렇게 나왔던 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를 어떻게 해라? 다시 계산해 줘야 돼. 부분합에 가서 거주 지역별 연령대 빼고 인원이라는 항목에 대한 최저값으로 바꿀 거야. 근데 또 확인 누르면 큰일 나잖아요. 아깝게 사라지잖아.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세요 라고 선택돼서 그래. 그 세 번째 항목 있잖아요. 세 개 중에 첫 번째 항목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에 선택이 돼 있어서 방금 전에 진료 과목별 평균이 사라지고 최저값으로 바꿔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해제하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추가됐지. 평균이 나왔는데 이제는 인원에 대한 최저값도 나왔잖아. 근데 모양새는 안 예쁠 수 있지만 원하는 대로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부분합을 하다가 망쳤어. 이렇게 출력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결과가 이르질 않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를 다시 하셔야 돼. 모두 제거를 하셔야 부분합이 사라져요. 그리고 정렬 대화상자에 가서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 거주지역별 내림차순이 정확히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 누르신 다음에 다시 이제 처음부터 부분합을 들어가야 되겠죠. 부분합은 무조건 앞에 있는 첫 번째가 진료 시간대가 되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나오고, 그리고 연령대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연령대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여기가 체크되어 있고, 함수는 무조건 합계로 시작되어 있어요. 처음에 부분합 명령이 들어오면 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알아서. 근데 지금 진료 시간대는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정렬한 건 뭐예요? 진료 과목별로 정렬했잖아. 그 당연히 그룹 하나면 진료 과목이 돼야지. 시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업무적으로 한다 그러면. 근데 시험 문제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진료 과목별 오케이 그룹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원 항목과 연령대 항목 두 가지에 대해서 체크하고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서 확인 눌러주고 이렇게 계산 한번 하고 나서 계산이 뭔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거주지역별, 아까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정렬도 했었잖아요. 거주지역별 이런 항목을 클릭하고 인원, 연령대는 빼고 인원이라는 항목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뭐로? 최소값으로 바꾸래요. 근데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눌러버리면 앞전 계산했던 게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주고 해야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한 거지, 요게. 확인 누르면 오케이 하갖고 진료 과목별로 평균이 먼저 나왔고 그 같은 진료 과목별 내에서는 거주지역별 최저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거주지역 기준으로 보면 라인 최저값, 현대 최저값이 우리 책도 그러네. 벗어났죠. 얘가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요 안에 쏙 들어오지 않았죠. 우리 여기 책에 보면 미리 보기 결과 예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현대 최저값, 라인 최저값, 금호 최저값, 현대 최저값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거기에 선이 보여? 선? 옆에 있는 내과 라인 남자 여자라고 써있는 옆에 보면 테두리 선이 있는데 선이 안 보이죠? 그리고 얘가 안으로 쑥 들어가 있지 않죠? 이렇게 내과는 내과 안에 이렇게 글자 셀 안에 글자가 딱 들어간 게 아니라 얘는 셀을 벗어났잖아요. 그대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대로 두셔야 돼. 그런데 얘가
여기 C하고 D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벌어지거든요. 벌어지면서 셀 안에 쏙 들어왔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왼쪽에 보면 부인과 평균, 내과 평균, 친구가 평균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그러면 걔들도 이 셀 안에 쏙 들어간 건지, 셀 안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셀 밖으로 밀려나가 있는 건지 봐야 돼요. 내 맘대로 막 건들면 안 되거든, 너비도.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게 여기 글자나 이런 것이 셀을 벗어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주의할 점. 평균 있잖아요, 평균. 여기 내과 평균이 있다, 내과 평균. 요렇게. 그 다음에 부인과도 평균 있죠? 치과도 평균 있죠? 전체 평균도 있잖아요. 이 평균을 어떻게 하래요? 소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하래. 그러면 여기를 블럭 잡아서, 얘를 블럭 잡아서 홈에 가서 소점 자릿수를 한 자리, 줄였다가 두 자리를 만들고, 여기도 평균이 있는데 두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친구과도 두 자리를 만들고, 전체 평균도 소점이요 두째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끔 표시형 10그룹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릿수 줄이고 늘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점이요 두째 자리까지 부인과가 나오도록 해야 돼. 이렇게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이렇게. 그리고 평균 먼저 구했죠? 진로 과목별 평균 먼저 구했잖아요. 두 번째는 최소값 구했죠? 이 순서를 지키란 얘기예요. 최소값을 먼저 계산하고 평균을 나중에 계산하면 틀린 거로 처리하겠다. 이 책에서 말한 대로 평균과 최소값은 순서대로,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계산한 평균이 아래로 내려갔고요. 다음에 계산한 최소값이 어떻게 됐다? 위에 올라와요. 필기시험에는 그렇게 낸다고. 실기시험에 내가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보세요. 1, 2, 3, 4 한번 눌러보세요. 1, 2, 3, 4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 1번 누르면 어떻게 되고 2번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1번 누르면 뭐가 돼? 여기 1번? 전체만 나왔네? 그럼 저 끝에 있는 4번 누르면 어떻게 돼? 4번. 끝번호 4번 누르면 개별적인 거 다 나오죠? 그렇잖아요. 2번 누르면 어떻게 돼? 아까 진로 과목별 평균. 4번 누르면 뭐다? 개별적인 거 다 나오면서 1번, 2번, 3번, 4번. 1번 누르면 전체에 대한 최소값 평균만 나오는 거야. 가장 큰 그 숫자 4번을 누르면 뭐가 된다? 개별적인 게 다 나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커말 자격증 필기 시험에 요 위에 보면 1, 2, 3, 4 단계 번호가 있다 그랬지. 단계 번호. 요거 1, 2, 3, 4. 이 중에 4번을 누르면 전체 평균만 나온다. 아니죠? 1번을 눌러야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결과가. 그리고 가장 큰 숫자를 누르면 개별적인 요소까지 다 나오는 거야. 예. 이게 필기시험에 나오는 용어, 예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인지 아까 평균란에다 뭐를 하라고 했죠? 소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다 된 거야. 다 한 거라고 이거는. 이 문제는 다 했어요. 121페이지 보세요. 그림.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120페이지 왼쪽 위에도 써 있을 거예요. 부분합이란 입력된 데이터를 특정 항목,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 시킨다. 그룹.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룹을 시켜야 돼. 그래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안다 이거지. 부분합을 계산하기 전에는 먼저 부분합을 구하려는 항목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까 진로 과목별, 뭐 성별, 거주 지역별 항목이 있잖아요. 구분되는 거. 그 구분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먼저 정렬부터 해라. 정렬을 해야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 121페이지 정렬. 부분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로 과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렬 대화 상대를 누른 거지. 수식 저기 데이터 탭에 가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렬 대화 상대 가서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진로 과목이고 오름차순이고 두 번째 기준은 거주지역이고 내림차순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121페이지 하단에 1차 기준 다음 페이지 넘기면 2차 기준 그렇게 해서 확인 눌렀더니 어떻게 됐다? 지금은 부분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렬명령 걸었잖아요. 그럼 안 되지? 부분합을 빠져나오든지 부분합을 없애고 나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 그래 놓고 나서 부분합 명령을 걸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체크하는 거 한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죠. 127쪽 기출 01번 화면 밑에 있는 기출 0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27쪽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배달일지 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배달 담당별 배달량과 배달 시간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에 뭐 합계를 계산하시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자 중요한 건 뭐다? 정렬. 여기 배달 담당이라고 있네요. 이 동네 배달 담당에다 클릭하세요. 아무데나 벗어나지 말고 밑에도 찍지 말고 배달 담당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배달 담당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정렬하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는 배달 담당별, 오름차순, 배달지역, 뭐 내림차순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배달 담당별 하나만 정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 있는 정렬 대화 상대 누르지 말고 이 배달 담당이라고 적혀있는 글자 있잖아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기억에서 히읗 오름차순 누르면 끝나요. 하나만 계산할 때 예를 들어 날짜순을 계산하시오 그럼 날짜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하면 되지. 배달 지역별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북, 상서, 산남, 산동 네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다 클릭해가지고 정렬하면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 정렬하면 순서를 다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담당별로 오름차순 하니까 도부영씨, 백무현씨, 장동욱씨 순서대로 쫙 되더라 이거죠. 이 작업을 가장 먼저 해야만 된다 이거죠. 해야만 된다. 그 다음 그리고 부분합 들어오셔야 돼. 자 부분합에서 어떻게 하래요? 아까 배달 담당별 정렬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룹화 항목은 뭐야? 배달 담당이에요. 이거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룹화 항목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렬한 거예요. 여기는 정렬 항목하고 이쪽에는 그룹화 항목이 다르면 꽝 돼요. 안돼.
자, 그 다음 배달량과 배달량 비고는 아닌 것 같아. 배달량과 배달시간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의 뭐를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을 확인,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배달 담당별 이건 똑같네. 배달량이 어디 있어? 시간 빼고 배달량이 있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뭐를 구하래요? 합계니까 답이 계산되겠지. 이제 배달량을 선택하고 합계로 바꿨어. 이때 방금 전에 계산했던 최대값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돼?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항목을 빼줘야지.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확인 눌러버리면,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버리면 방금 전에 고생했던 최대값은 다 사라진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해제한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아까 최대값은 배달시간과 배달량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지금 합계는 배달량만 합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색한 게 뭐냐면 난 합계라고 했는데 왜 요약이라고 나오냐 이거야. 최대값은 최대값이라고 표현하고 에버레이지 평균은 평균으로 표시해주는데 분명히 제가 합계 구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문제도 합계라고 해서 합계 우리 선택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로 나온다? 썸머리 요약이라고 나와요. 합계가 썸 아니에요? 썸? 합계가 영어로 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합계를 구하시오 그럼 합계라고 나와야 되는데 요약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야 뭐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일단은 계산했어요. 이게 답인데 실제 답하고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도부형 요약 최대값, 그 다음에 배무현 요약 최대값, 장동욱 요약 최대값, 전체 답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1번 누르면 그룹 요약한 거, 2번 누르면 3번 누르면 4번 누르면 다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부분합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부분합 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라고요? 정렬 작업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자, 기출공입원 문제 있어요. 기출공입원 문제. 문제에선 뭐라고 써있냐면 직위별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녹색 화살표 삼각형에 정렬은 직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돼 있어요. 아, 내림차순 하라고 돼 있네. 그러면 아까 우리 뒤에 하신 분은 다시 또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지. 내림차순을 하고 그러면 사원, 부장, 대리, 과장, 가나다 순에 대한 역순으로 정렬이 됐고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이라는 항목에 대한 합계를 근데 그룹1 항목은 사원번호가 아니라 직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직위별로 하라고 했으니까 합계. 그러면 각각의 1단계, 2단계, 3단계 답이 나왔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평균을 한 번 더 계산하라는데 이때 확인 눌러버리면 방금 전에 계산한 합계가 사라지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확인 눌러주면 평균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요약, 합계 이렇게 돼 있는데 뭐뭐뭐 요약이라는 글자를 뭐뭐뭐 합계라는 글자로 고치래요. 그럼 여기 있는 요약이라는 글자를 합계로 고치고 여기 있는 요약이라는 글자를 일일이 합계로 고치세요. 뭐 찾아 바꾸기 해도 되는데 일일이 고치는 게 빨라. 예. 총합계는 합계로 나왔으니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분합을 구하는 거예요. 예. 부분합은 중요한 게 아까 그거예요. 그룹 한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정렬을 하고, 그러니까 부분합에 가서 그룹 한 항목이 뭐였는지 아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항목인지 어떤 함수를 하라는 거지, 최소값을 구하라는지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지 합계를 하라는지 평균을 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또 다른 함수로 계산을 하겠죠. 항목을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항목을 해제해주고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부분합이 다 끝난 후에는 글자를 변경하는 경우 있었죠. 아까 요약을 합계로 바꿔라는지, 뭐 소점 이하 자릿수를 조절하라고 하는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분합은 끝나요. 실기는 아주 쉬워요. 하라는 대로만 몇 번 연습하시면 답을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필기시험 헷갈리는 거지. 이럴 경우 저런 경우 막 물어보니까 부분합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런 필기시험을 내면 하나도 못 맞춰요. 해보고 나면 이해가 되니까는. 그렇죠. 부분합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